장기적인 관점에서는 SK보다는 삼성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또 보면 나노대가 상당히 높아져요. 앞으로 첨단 공정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연 공정이거든요. 8인치 공정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7나노 EUV 공정은 하지 못해요. 자체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왜냐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자체적으로 EUV 공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다 이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SK가 조금 더 치고 가고 있지만 이런 적이 옛날에도 많았잖아요. 그러다 삼성전자가 막 또 다시 격차 벌리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가지고 요즘 또 삼성전자 때문에 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전화 드렸었거든요. 네, 그 바로 질문 좀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예. 일단 궁금했던 게 요즘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핫하잖아요, 되게. 예, 그렇죠. 엔비디아 CEO 젠슨왕님께서 예. 이제 삼성전자의 HBM을 이제 또 언급을 하면서 기대감이 차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HBM 사업이 좀 순항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SK에 밀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삼성이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 그쵸. 예. 예, 단순히 보면 이제 SK가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HBM 사업에 상당히 중점을 못 뒀죠. 왜냐면 이제 시장이 커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메모리 삼성이 1등이에요. 단지 이제 HBM에서만 이제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삼성이 기술력이 모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그 태스크포스 팀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400명의 인원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HBM4가 되면은 많이 이제 따라잡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SK보다는 삼성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또 보면 반도체도 어차피 이제 물량 싸움이거든요.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생산 캐파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있는데 HBM4부터는 D램을 쌓잖아요. 뭐 8단, 12단 이렇게 쌓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로직 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부 연산도 하고 하는데요. 그 로직 다이가 이제 이전에는 SK 하이닉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했는데 이게 나노대가 상당히 높아져요. 앞으로 첨단 공정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연 공정이거든요. 8인치 공정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7나노 EUV 공정은 하지 못해요. 자체적으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왜냐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자체적으로 EUV 공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다 이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칩의 어떤 최적화라든지 그 다음에 또 원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익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SK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물량을 보내고 뭐 받고 뭐 해야 되니까 또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내부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걸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SK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삼성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배당 때문에 이제 삼성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주 나오더라고요. 배당이. HBM 이렇게 반도체가 고도화되면서 계속 이제 반도체 주식들의 뭔가 모멘텀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맞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고도화되면서 계속 새로운 시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반도체 맞습니다. 기업들이 먹을 수 있는 매출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고성능 칩에는 반드시 HBM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도 뭐 삼성전자가 지금은 SK가 조금 더 치고 가고 있지만 이런 적이 옛날에도 많았잖아요. 그러다 삼성전자가 막 또 다시 격차 벌리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뭐 어쨌든 다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아직 좀 부진한 모습이잖아요, 박사님. 그렇죠.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 대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좀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GA 방식은 삼성이 먼저 도입을 했다고요. 게이트 오러라운드.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양산도 보시면 3나노가 보시면 TSMC보다 삼성이 한 6개월 정도 빨랐거든요. 삼성이 먼저 매를 맞은 거죠. 그러면서 삼성이 그 수주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GA 방식으로 이제 바꾸면서 수율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고객이 못 쓴 거예요. 수율이 안 좋은 칩을 쓰고 싶어하는 고객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AMD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 3나노 G 방식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지 않습니까? AMD는 특히나 이제 예전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메인 고객은 아니잖아요, TSMC. 그렇죠. VIP 고객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은 이제 애플이라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 이런데 하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한때는 그 물량이 밀려가지고 네. AMD가 생산을 못했어요. 예, 그런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왔다고요. 제가 이제 삼성 내부에도 이제 확인했는데 네. 작년에도 지금 4나노 칩을 이제 수주했다 그러더라고요. 오. 요거 이제 언론에는 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아, 진짜요? 그런 얘기를 예. 고급 정보네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물량은 많지 않답니다. 예. 아, 네네. 근데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3나노도 수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기회가 되는 거죠. 물량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7나노 언더 그쪽 물량이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이 10%대거든요. 근데 이제 EUV 공정은 보통 이제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플레이어들은 한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 그리고 또 삼성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이번 달에 이제 파운드리 포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전 세계 돌면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반도체가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예, 그렇죠. 앞으로 그럼 박사님께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예. 좀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한 언제쯤 10만 전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저는 글쎄 빠르면 내년 정도 빠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이 삼성전자의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네. 며칠 전에도 지금 삼성전자 임원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네네. 임원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삼성이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이 너무 좋아요. 특히나 이제 AI 이쪽 붐을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도 분명히 혜택을 본다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SK가 너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슈도 있고 그렇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약간 부담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제 삼성도 계속 고려를 해보실 것 같은데. 예. SK 하이닉스의 약간 고민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메모리 사업만 하고 있잖아요. 거의 파운드리도 물론 하고 있고 하지만 많지 않아요. 네네네. 메모리가 거의 뭐 한 80~90% 된다고요. 네네. 그러면은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메모리라는 게 보면 주기가 있잖아요. 보통. 사이클에 있죠.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3~4년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삼성은 방어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를 잘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도 보면은 장기적인 뭐 기술력도 이제 삼성이 있다고 보니까 지금 이제 최악일 때 이제 사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산다라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몇 년간은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거의 뭐 최저점이라고 보는데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시장이 몇 년간은. 예, 그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성장하고 또 매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익률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주식 가격도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또 냈습니다. 파운드리 반도체의 세계라는 책인데. 네네. 예. 저 구매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교보문고에 지금 벌써 올라가 있더라고요. 484인가? 네,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항상 구입해 주셔가지고. 네네네. 예, 반도체 쪽에 투자하시는 분은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희 궁금하신 구독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그냥 그 댓글에 그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구독자분들도 보시면은 관심 반도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략히 책에 대해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소개요? 예, 간략히라도. 일단은 어떤 책인지.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긴 하는데 주로 이제 파운드리 쪽을 다뤘어요. 파운드리,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전반적인 어떤 현황, 그다음에 또 이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도체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시장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지금 시장 현황, 그다음에 또 삼성과 인텔과 TSMC 경쟁 관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파운드리에 대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 세계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국가라든지 기업들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좀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좀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데는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파운드리라는 게 또 패밀리스랑도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일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전직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하는 역사와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 가치 투자 클럽과 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이벤트, 지금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나 회비는 전혀 없고요. 완전 무료라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유한타증권 계좌를 개설하시고 주식 포함 잔고 3천만 원 이상이신 구독자분들께 전직 펀드 매니저가 직접
직접 관리하는 가치투자클럽의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주식 포함 3천만원 이상의 투자자라면 이번 기회에 유안타증권도 이용해 보시면서 누적 수익률 795%의 가치투자클럽의 종목 분석 그리고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시는 것도 멋진 메리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